그러면 이럴 때는 결국은 이제 저희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외국계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들을 보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계 IB,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말씀해 주신 지금 거의 모든 글로벌 증권사나 또는 금융기관들에서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죠. 또 최근 뭐 시티 같은 경우에도 네. 정부가 정반대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성이 완전히 훼손됐다. 네. 이제 한국을 버리고 아시아 시장을 떠나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CLSA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3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외국계에서도 지금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정책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정부가 틀렸고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맞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프문을 자꾸 들이댈 수밖에 없는데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머니 무브가 어느 정도 영향으로 일어날 거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고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분들도 이 점을 가장 고민스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중 유동성이 이제 4,500조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이제 불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6월 27일 날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응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네, 부동산 대출. 시장을 지금 잠깐 눌러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라는 걸 통해서 눌러놨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쪽에 이 유동자금이 더 흘러가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란 것도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이 부동산으로 갔던 자금들 또 앞으로 가야 될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돌려서 전체적인 자산의 밸런스를 맞추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세제 계획 지금 개편안만 보게 되면 이건 오히려 국내 주식 절대 하지 마라. 빨리 부동산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이 아니고 미국 시장으로 가라. 뭐 이렇게 정부가 오히려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본다면, 야,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면 원하는 일단 달러를 사야 될 수요가 더 늘어날 테니까 원하는 약세로 갈 거고요. 금리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금리도 좀 흔들릴 수 있고 채권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시나리오를 만약에 세운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벌써 원화가 이제 어느 순간 또 1,400원 근처까지 네, 왔지 그쪽까지 않습니까? 왔어요. 달러는 뭐 약세로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화도 약세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일어날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네. 미국에 3,500조를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500억 달러. 예. 예. 너무너무 무서운 금액이죠. 예, 그리고 지금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일견 당연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데요. 뭐 관세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전에는 이제 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일단 노조가 극심하게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설득하기 힘들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머무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저런 식의 사실은 뭐 아주 난폭한 난장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안 가면 우리가 죽어요라고 했을 때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받아들여야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환 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투자 여건도 그렇고 또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요. 네. 이 청년들의 고용 시장도 그렇고 너무 걱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 교수님이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어때요? 대학 4학년 졸업하면 취업 시장이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표로 확인되는 것보다 실제 취업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고용의 단절들, 그다음 특히 신입사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뽑더라도 정말 예전에 100명 뽑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경력직 한두 명 정도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노동시장에 잘 훈련되어 있는 경력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입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입 직원을 뽑아서 교육을 훈련시켜서 시켜서 네, 그 사람들이 역량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원 교수님도 동양증권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LG증권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좀 무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자들 중에서 졸업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저희 금융권이 그걸 요즘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때 제가 신입사원으로 뽑았을 때 저희 동기가 50명이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저희 동양증권이 CMA 같은 상품들이 활성화되면서 150명, 200명씩 뽑고 그랬었습니다. 네. 지금은 네, 한 자리 숫자를 뽑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정규직으로 따지면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100분의 10, 즉 거의 10% 수준으로 줄어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고용이 안정되어야 소비가 늘 수밖에 없고 네. 소비가 늘어야 경기가 활성화될 건데 잠깐 뭐 교수님 오셔가지고 살짝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5년간 정부 입장에서는 36조 원 정도의 세수 증대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뭐 100% 팩트다라고 믿어주긴 좀 힘들지만 만약에 36조의 세수가 들어온다면 어디에 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뭐 5년간 이렇게 세제 개편을 통해서 그 정도 금액 한 36조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투자할 부분들이 AI, 네,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죠. 근데 일단 36조 원을 5년간 더 걷는 것에 비해서 지금 이 자본시장이 이렇게 꺾이고 또 충격받고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존의 투자자들이 가졌던 공통된 의견들, 그러니까 한국 증권 시장에는 오래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기회비용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왜 이번에 0.15에서 0.2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이제 증권거래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조건 하에서 면제 주기로 하고 없애기로 했던 없애기로 거니까요. 했던 거였죠. 예.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네. 뭐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문제가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시기와 절차,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부가 너무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님이 최일성으로 노후는 투자를 통해서 맞습니다. 네.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코스피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며칠 있다가 발표된 정책은 그 5,000포인트를 위한 정책적 수단에 정반대되는 것들을 모아서 행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극심한 배신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실망감이죠. 실망감이 크게 들죠. 네. 그리고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굳이 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어차피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거는 가격과, 그러니까 주가와 거래량으로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수가 정말 5,000포인트 가게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세율을 때리더라도 지금 정부가 추정했던 것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한 4배 정도까지 거칠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갈수록 거래량은 급증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실제로 달리기도 전에 그냥 발을 딱 잡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달리기도 전에 일단 돈부터 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너무 좀 답답하고 굉장히 프로답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세련되게 정책을 세련되게 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을 좀 갖고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금융투자 소득세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죠. 네, 그게 선진 증시를 향해서 가는 거고 투자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 좀 많이 어설프고 서툴렀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증권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런 시점에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동의하시겠지만 국내 증시가 언젠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는 네. 금투세 도입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융투자 소득세도 뭐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어설픈 정책을 하고 어제 말과 오늘 말이 틀리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정부가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지만 먼 미래를 향해서 또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국민이 이 말을 받아주겠습니까? 누가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채권시장도 그렇고 정책의 일관성,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측과 그다음에 신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뭐 이번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 점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았죠. 전 그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정확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다시 청와대 쪽에 50억으로 원복하는 걸로 안을 올렸는데, 근데 또 청와대에서 지금 내려온 의견은
원복하는 거 말고 일단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조금 더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다시 또 핑퐁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저도 좀 바로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게 좀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증시 빠진 이유도 그걸로 일부분은 또 설명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행정부가 바보라서 저러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청와대에서도 그러면 이거 설마 이 바보 같은 정책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의심을 가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큰 실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 좀 변수들이 좀 나올까요? 아니면 생각이 좀 바뀌거나 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정부 안대로 했을 때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야당과 여당, 그다음에 뭐 진보와 보수 어느 쪽을 막론하고 거의 지금 주식 투자를 주로 하는 30대와 40대를 대상으로 서베이 해보게 되면 거의 70%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여론을 꺾지는 못할 겁니다. 특히 만약에 이 대주주 기준을 지금 50억 원을 원복하는 게 아니고 뭐 적당하게 한 20억이나 30억 정도로 타협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더 할 말이 없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말 험난한 개혁들, 이를테면 노동시장 개혁이나 교육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 개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혁들 앞으로 제대로 해나가기 힘들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본다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의 이 정권을 지지하는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 자본시장 개정안 이 부분보다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앞으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원동력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훨씬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